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소혜지입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나눠볼 예정이고 정답이다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느끼고 있는 것들이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 다정함은 큰 축복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다정이라고 했었을 때 요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정한 사람이 최고다. 다정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다정은 상대방이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했다가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상황을 좀 공감을 잘하면서 말투가 둥글둥글한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엔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정한 사람 너무 귀하죠. 이제 또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한테서는, 로봇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또 다정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있어서 다정함이라는 건 조금 더 필요한 역량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제가 앞에서 다정함은 큰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하자면은 결국 다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요즘 또 개인주의, 그리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남을 잘 챙기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좀 인색한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 다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다정함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가지고 왔어요. 아는 사람한테 했던 얘기인데, 퍽퍽하고 팍팍한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정함에 그 한 스푼이 빠져 있으면은 안 그래도 퍽팍한 이 삶이 얼마나 더 팍팍해질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좀 다정함, 그리고 뭔가 나눌 줄 아는 이웃끼리라도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각박해지지 않았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정함은 조금 찾기 힘든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다정함이란 요소가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살기 각박해지고 바빠진 이런 사회에서 다정함이라는 거를 장착했을 때 조금 더 차별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정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주고 있는 이 다정함과 이 세심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뿌듯한 순간은 예지 너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세심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밝아지고 따뜻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다시 또 행복을 느끼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도 진짜 큰 에너지가 된다. 요즘 들어서 또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예전에 쌍둥이 동생이랑 순댓국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편에 군인이 이렇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딱 봤을 때도 뭔가 저보다 어려 보이기도 했고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조용히 가서 사장님한테 저희가 먹고 있는 거랑 군인분이 먹고 있는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달라. 대신에 누군지, 누가 계산했는지 물어봤을 때는 이미 결제하고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딱 그 대망의 순간 있잖아요. 그 군인분이 결제를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장님께서 이전 손님이 군인분 거 결제하고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딱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동 먹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랑 동생은 또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괜히 뿌듯해지고,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거는 누군가한테 이런 다정함을 혹은 뭐 섬세함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지만 제일 행복해지는 건 나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 순간에 그 결제 주시는 사장님, 그리고 군인분, 그리고 주변에 식사하고 계셨던 사람들, 그리고 저랑 동생까지 다 해피해지는 그런 모먼트였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또 제 쌍둥이 동생이 그러기를 최근에 버스를 탔는데 그 다음에 탔던 할아버지가 딱 찍자마자 요금이 부족하다고 뜨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기사님한테 할아버지 것도 찍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참 그게 귀여우면서도 제가 또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왜냐면 동생이 그걸 얘기하면서 한박 미소를 띠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저조차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요금이 1,450원이거든요. 근데 얼마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민망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출발은 언제? 이런 상황들이 길게 펼쳐질 수 있었던 상황에 동생이 할아버지 요금까지 찍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변에 뭐 할머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디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이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해피해피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귀여웠던지 본인이 거기서 에너지를 얻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제가 듣는데도 저도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약간 뭔가 다정함의 모먼트, 물론 할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다정하게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정한 사람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생한테 와, 너 1,450원으로 오늘 행복 샀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450원으로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피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모먼트들조차도 너무 에너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저도 바쁘고 어렵고 막 화가 나는 순간에서 다정함을 찾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이렇게 다정하지 않는 모먼트들이 나올 때가 있죠, 물론. 그런데 제가 갖고 태어난 이 다정함을 최대한 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참 AI 시대, 각박한 이 현대사회 속에서 다정함은 정말 큰 무기이자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남한테 다정해서 제일 좋은 건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요즘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다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만 다정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한테도 다정다감해야 한다는 거.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다정한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위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현실을 살되 낭만을 잃지 말자거든요.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진짜 중요하고 또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지, 너가 생각하는 낭만이 뭐야?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낭만이라고 했었을 때 해외에 나가서 크루즈를 타고 막 노을을 보고 막 이런 것도 낭만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평범한 일상을 좀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 거, 그리고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정한 말로 안부를 건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낭만적인데 라고 싶은 순간이 사실 별거 없는데 변하는 계절마다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여름이면 여름 냄새, 겨울이면 겨울 냄새. 그 겨울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순간도 전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계절의 냄새는 여름이 딱 왔을 때 그 여름 냄새랑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그 찬 공기가 느껴지는 그 겨울 냄새를 정말 좋아해요. 사소한 거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생이라고 하죠. 다들 지치고 바쁘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 안에 있는 이 작은 낭만을 잃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순간들, 이 순간들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몸뿐이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안경집 사장님이 몇 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세상 만사가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 하다못해 어제 있었던 일 같은 것도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세상 일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경집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코어 포인트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계속 매달려서 집중하고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과 집중을 쏟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공감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몰입이 돼서 시간을 쏟는 게 아닌지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쳐두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쏟고 거기다가 노력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의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소모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게 조금 더 내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살이 점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당뇨 전 단계였어가지고 그때 공복 혈당이 100이었나 101이었고 당화혈색소가 5.7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집안 내력도 있고요. 제 식습관의 문제도 있었지만 마운자로를 처방받고 확실히 혈당이 잡히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진 케이스예요, 제가. 물론 식단이랑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운동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 딱 보고 오시면은 소혜진님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방해준 병원에서도 제가 쓰고 있는 마운자로 일지랑 제 인바디를 다 찍어 가셨어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아닐까? 가장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뺀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마운자로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식습관 개선,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진짜 단백질 너무 많이 질릴 때까지 챙겨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챙겨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서 병원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살이 빠진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근육량도 늘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또 기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또 따로 빼서 가지고 올 예정이고요.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이나 낭만과 정과 이런 섬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AI 시대가 도래가 됐고 기계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인간의 그 고유한 특성이 다정함이 차지하는 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바쁜 이 현대사회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그리고 저도 가끔씩은 다정함을 잃어버릴 때는 있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낭만 한 스푼까지. 오늘 하루는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다정한 행동으로 좀 그런 다정한 모먼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